자, 국어 우리가 보시면, 자, 최승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거기 우리 주제를 먼저 볼까요? 자, 주제. 자,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성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인데요. 현대인 동그라미 잡으세요. 현대인은 늘,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국어입니다. 자, 국어 뭔지 알죠? 그 국어국 할 때 이게 마른 명태. 자, 밤 세모. 자, 어둡다 이미지가 나오죠. 밤의 식료품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도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북어들. 자, 북어들 세모 잡아보세요. 자, 북어의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밤이고 먼지까지 덮여 있으니까. 자, 그리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린다죠. 자, 북어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이 북어가 바로 현대인입니다. 자, 그럼 어떤 현대인인지 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북어들의 일개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그러면 뭐 일개분대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자, 군사독재 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사독재,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야. 자, 나란히 꼬챙이에 끼워져 있었다. 나란히라고 있습니다. 나란히. 자, 이 나란히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모 딱 잡아주시고요. 이 나란히라는 것은 우리 여기다 획일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대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획일화. 나는 나 동그라미. 죽음이 꿰뚫은 자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자,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자, 죽었으니까 다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럼 거기다 적어봐. 무기력. 생명력의 반대. 자, 무기력한 자 북어 대가리를 얘기합니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자,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요 세 줄 묶어보세요. 지금 얘는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벙어리라고 표현하죠. 이건 침묵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침묵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자, 이때가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기 때문에 자, 비판 정신을 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우리가 비판 정신이 없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한번 더 적어봐. 소극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소극적 태도.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세모. 자, 빳빳한 지느러미 세모. 자, 그러니까 요 두 개 묶으면 자, 이것은 우리가 생명력의 무기력이야. 무기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정적으로 이해하죠. 무기력. 자,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자, 막대기 같은 생각. 자, 요것도 세모 잡고요. 거기다 뭐니 딱딱한 거니까 유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획일화. 이거 다 부정적인 겁니다. 모두 똑같이 잡는 거예요. 획일화.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지? 연민. 불쌍하다. 연민. 불쌍하다 물결치고 연민. 자, 느닷없이 자,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너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귀가 먹먹하게 부르짖고 있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 뒤에 맞아. 나도 북어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거기 나와 있는 자, 보세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 비판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현대인이 또한 누구였다? 나였다. 그렇지. 따라서 이런 걸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맞아. 나도 북어였어 라는 반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맞아. 나는 무기력했어. 자라는 거죠. 자, 전체 흐름이 그냥 요겁니다. 즉, 자, 시적 화자가 북어를 보면서 자, 현대인을 떠올리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비판 정신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자, 이야기합니다. 자, 주제.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성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고요. 자, 이해와 감상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 시는 자, 밤에 식료품 가게에 놓인 말라 비틀어진 북어를 묘사하면서 그 북어를 통해 빨리 적어야죠. 북어를 통해 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능력. 용기 있게 말하는 능력이 뭐야? 비판. 그죠? 비판. 자, 잃어버린 무기력한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현대인 비판. 우선 화자는 식료품 가게에 놓여있는 북어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꼬챙이에 꿰어져서 캐캐 묵은 먼지만 쌓여가는 북어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대가리는 죽음이 꿰뚫어 버렸으며 혀는 자갈처럼 딱딱해져 버렸다.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물속을 헤엄치던 그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화자는 이 북어에서 뭘 발견해?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자는 자갈처럼 딱딱해진 북어의 혀를 보면서 말의 변비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변비증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떠올리는데 현실의 부조리한 모순에 저항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생각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말라붙고 짜부라진 북어의 눈과 빳빳한 지느러미를 보면서 화자는 막대기처럼 획일화 이렇게 잡아줘야죠. 획일화되고 고정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극적 반전을 보여줍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북어가 갑자기 화자에게 소리를 막 내질러요. 3번이나 반복되는 너도 북어지 라는 환청의 소리는 화자 역시, 자 밑줄 쭉 쳐봐. 화자 역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화자는 무기력한 현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성찰적 자세를 통해 비판을 하고 있는 자신 역시 비판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 자, 넘겨. 야, 진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겠죠? 그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선생님이 아주 어린 강사일 때 어떤 한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셨는데 나한테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좀 많이 아끼셨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나이가 어린 강사였는데 선생님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때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에 뭐 무슨 출근 시간에 대한 그런 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9시 출근이면 9시까지 와야 된다. 아니면 그 전에 와서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실장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용선아, 네가 어딜 가든 무조건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때 얘기하면서 이랬어.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네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 그러면 그 실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성실해야 되고 성실해서 노력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뒤로 더 노력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가 주류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가끔 내가 학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은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엔 내쳐져요. 쉽게 말하면 잘린다는 얘기야.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 나가서 어떤 집단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진짜 열심히 20대는요 그냥 실력이 다 안 좋아요. 당연합니다. 다 안 좋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든 뭐 나오든 다 실력은 좋지 않아요. 거기서부터가 난 무조건 시작이라고 봐. 그래서 정말 열심히 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갈고 닦아서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적어도 30대 초반까지는 진짜 열심히 뭐
그 회사에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실력도 쌓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류가 되지 못해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연봉 협상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낙오됩니다. 진급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꼭 거기 가셔서 어디 가서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쁨 받으셨으면 좋겠어.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함부로 못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회사에서도 빌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구가 되지 말라는 얘기야.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래서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 내가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 실력도 남들보다 조금 많으면 안 돼. 압도하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30대 초반에 어떤 학원에 들어갔어.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학원에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대학은 비스카입니다. 비스카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카이 출신이었어. 전부 다 스카이 출신들만 뽑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끼리끼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그 아주 어린 강사였을 때 뭐였냐면 내가 아주 어리고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잘해줬어. 되게 잘해줬어. 왜냐면 내가 해도 그들한테 실력이 안 되니까 날 챙겨주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갔어.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서 갑자기 3월 중순까지는 되게 친하게 같이 지냅니다. 형 동생 하면서. 그러다가 3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오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위치가 딱 드러납니다. 몇 명이 들었는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많았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많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 3명이서 함께 해가지고 나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어. 진짜 힘들었어, 그 한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소문도 퍼뜨리고 막 그랬어. 왜냐면 그 특강을 듣는 그 아이들의 숫자가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됐거든. 그래도 참았거든요. 참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해 쌤의 실력이 이제 팍 올랐어. 그러니까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력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이제 선생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특강이 열어지기 전에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한 팀이 있게 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강이 딱 열렸을 때 압도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특강을 들은 친구가 200명이 좀 넘었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 20명, 30명 이랬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폐강, 제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한테 되게 잘해. 나한테 진짜 잘하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들의 목줄을 누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장이 나를 불러요. 내가 아주 압도적이니까. 내가 나갈까봐 겁나는 거지. 압도적이면 불러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어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야. 괜히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챙겨줘. 이렇게 괜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음료수 주고 막 그래. 그럼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압도하지 않는 다른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쟤는 돈 보셔야죠. 이러는 거야. 근데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막 견제하고 했던 사람들 결국은 잘렸어.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되게 실력이 있어야 거기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부조리한 것들을 되게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도 못하고요.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호구돼서, 난 여러분들이 호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 그러기 위해선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대학 나오시라. 그럼 편해. 선생님은 비스카이니까 되게 여기를 말이지,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돌아갈 때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했었는데 다행히도 셈은 운이 좋았다고 나는 그래서 표현하는 거야. 운이 좋았기 때문에 조력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먼 길을. 그러니까 30대 초에 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그 어떤 그 강사계의 어떤 최고의 그 집단을. 근데 야씨 그 스카이 나오거나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지 공평하면서도 불공평해. 근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평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바꿔 나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학원은 비스카이어도 뽑았습니다. 스카이가 전부는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공부밖에 없잖니.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없잖아. 막 창 들고 나 싸울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 저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최고.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공부밖에 없으니 뭐 이거 해야지 뭐. 공부 빼고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빼고 다른 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없어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 공부 빼고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좀 앞서갈 수 있는 게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좀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오래 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도 어떻게? 고니가 물었거든요. 아빠 공부 왜 해?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억지로 했으면 좋겠어. 그거만큼 정답이 어딨어. 그냥 억지로 우선 해. 다른 친구들과의 흐름을 맞춰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죠. 해야죠. 지금 막 하고 싶은 거 막 놀고 싶은 거 있잖아. 잠깐 밀어놔. 자, 밀어놓으세요. 대학생이 돼서 밀어놓으시고. 자, 가자. 저기 이거는 이제 선생님 꼰대잖아. 꼰대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연애하는 순간 망한다. 선생으로서 얘기할게. 연애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못 간다. 100%. 연애하면서 좋은 대학 간 친구 딱 한 번 봤어요. 7년 전에. 7년, 6년 전에. 문과 1등, 이과 1등이 서로 사귀더만. 그래서 걔네 둘이 맨날 붙어 다녀. 근데 걱정 안 했어. 결국 둘 다 고대 갔어. 같이.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뭐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속해서. 이해가죠? 지금 연애하면 여러분 못 가. 진짜야. 못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만 밀어놓고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외롭게. 자, 말씀드렸어. 연애하는 순간 망한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 대학 가겠지. 원하는 대학 못 간다. 절대로. 자, 거기 보시면 다른 것들 자 필요 없고요. 4번만 풀어볼게요. 4번만. 자, 시작. 4번만 풀어봐. 4번만. 나머지는 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긍정과 부정만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어. 시험 문제는 의미를 파악하지 마시고 긍정과 부정만 판단하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기억의 대가리. 대가리.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냐? 자, 대가리는 국어예요. 그쵸? 국어고요. 자, 그리고 혀. 국어를 비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짜부라진 눈. 국어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리을, 지느러미. 국어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거기 입은 뭐예요? 입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입은. 나를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화 몇 번? 5번. 이렇게 가야죠.
자, 5번 문제. 동그라미 가가 의미하는 말을 서술하세요. 동그라미 가.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불러드립니다. 자, 우선 1번 동일시. 북어니꼴 나예요. 자, 동일시. 1번 동일시. 자, 2번 삶의 지향점을 잃은, 삶의 지향점을 잃은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자,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거. 여기 요거 시는요, 웃겨. 왜냐면 나 정도 나이 돼야 이 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옛날에 영화관에 갔을 때는, 자, 거기 한번 볼까? 두 줄 볼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듣는다. 애국가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때 말이죠. 이거 아마 나하고 내 밑에까지 경험했을려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요. 우리 때 선생님 저기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광고 나오잖아. 우리 때 태극기 올라오면서 애국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 반이 되면 길을 가면 한반도 전체가 멈춰요. 애국가가 나와요. 전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다 가다가 서서 태극기가 있는 쪽, 특히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여기 주민센터 그쪽에 다 서가지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교련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군사훈련 받았습니다. 막 총검수라고 막 그랬어, 우리.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대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이. 자, 그런 게 있어요. 통금 있었어, 얘들아. 춤 잘 추고. 그치? 기왕하는 거 1등. 1등 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되게 좀 웃겼어. 이 시대가. 밤 10시 반이 되잖아요. 밤 10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이 나와요. 청소년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10시 반에서 11시 되면 형사들이 막 우러나옵니다. 형사, 경찰들이 우러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배회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놔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연락합니다. 얘 데려가라고. 그랬던 시기야. 그랬던 시절. 자, 갈게요. 갑니다.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볼게요. 자, 여기 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from A to B. 자, A로부터 B로 가는 거예요. 그럼 C에서 방향성이 중요한데, 자, 여기 나와 있는 A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 B가 바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from A to B. 자, 그럼 가자. 새들도 세상을 뜬대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 마이너스 부조리 현실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린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 시대, 군사 독재 시대. 자, 이제, 자, 선생님이 뭐 하나,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한번 들어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 쓸 시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우선 우리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볼게요. 부조리 현실. 특히 이 부조리 현실의 독재. 자, 독재 시대에,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획일화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를 억압하죠.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군사 독재, 부조리한 시대 연실의 특징은 획일화,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똑같이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조리한 시대 연실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태도. 자, 지향하는 태도는 당연히 비판 정신이죠. 비판, 저항. 자, 무엇을 향한? 자유. 자,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부조리한 어떤 독재 시대에서 획일화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서 요렇게만 가볍게 좀 적어보세요. 요렇게만. 그러니까 앞에도 우리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황지우, 그 앞에 우리가 최승호 시인인데 마찬가지로 획일화를 비판하는 거예요. 획일화. 부조리 현실 독재, 지향 태도, 비판, 저항, 자유민주주의. 왜? 적었어? 자, 볼게요. 갑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우리 동그라미, 일제히 일어나. 자, 밑줄. 획일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일제히 이런 거 다 획일화를 나타내. 자,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애국가 밑에다 적어보세요. 자, 강요된 애국심을 의미합니다. 강요된 애국심. 자, 그러니까 경청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야? 진짜 경청을 자세히 듣는 거잖아. 강요된 애국심이니까 진짜 경청하겠니? 아니죠. 무슨 법? 반어법. 그렇지. 거기다 반어법이라고 적어보세요. 경청하는 거 아니야. 반어법. 여기 전체 반어적 표현입니다. 자, 삼천리 화려강산에. 자, 여기서부터 자, 애국가 시작. 자, 애국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 더 적어갈 거예요. 자, 오른쪽 아무데나 자, 적어보세요.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 어두운 영화관을 보여줘요. 어두운 영화관. 이 영화관은 어떤 공간이야? 사실 사적인 공간이잖아. 근데 이 어두운 영화관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자, 이것은 뭐예요? 암담한 시대 현실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시대 현실이야. 언제? 독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로 사적인 자유를 억압되죠. 자유가 억압되는 공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애국심을 강요받는 공간이야. 이렇게 세 가지. 어두운 영화관. 이걸 안 줬네? 자, 그래 넘기면 내 실수네. 자, 봅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삼천리 화려강산에 이제 애국가가 시작된다 그랬잖아. 여러분도 혹시 애국가 이렇게 TV에서 하는 거 본 적 있었니? 그럼 거기 화면 나오잖아. 특히 태안 사람 할 때 늘 뭐하니? 동해에서 해 뜨는 거 보여주지. 그럼 이제 대안으로 할 때 그 안에서 해 안에서 막 김연아 막 돌고 막 유도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런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애국가에서는 뭐냐면 무궁화 삼천리 그런 무궁화 보여주고요. 삼천리 했을 때 금강산으로 이렇게 막 설악산 금강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을숙도라고 하는데 그 어떤 늪에서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새들이 막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줘. 그거에 해당하는 그 애국가의 화면입니다. 화면. 갈게요.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떼 동그라미.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끼룩 V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낄낄 V표.
요 두 개를 묶으시면 이 새들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자, 적어봐. 현실에 대한 조롱이라는 걸 좀 더 멋지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롱하면 웃다 이런 거예요. 조소. 조소. 현실에 대한 조소.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 밑줄에! 자,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세 글자.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획일화. 획일화. 이런 거 비판하는 거예요. 획일화.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자, 이 세상 세모 잡으세요. 이 세상. 자, 독재죠. 떼어매고, 이 세상 밖, 동그라미, 지향이죠. 그럼 이 세상 밖은 이 세상 밖이니까 어디야? 현재 이 세상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 밖이니까 어떤 거? 적어봐. 자유. 자유의 공간이라고 적어보세요. 자유의 공간.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모처럼 새처럼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자, 요거 우리가 자, 두 줄 묶고 뭐라고 적을까? 현실에 대한 조소. 그렇지. 현실에 대한 조소. 우리도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자유의 공간으로 날아갔으면. 오른쪽에 적어보세요. 이거 뭐죠? 두 글자? 소망. 그렇지. 우리도 저 새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기 끊으세요. 여기까지 닫으시면, 여기서 딱 끊으시면, 자, 바로 애국가의 끝입니다. 길이 보존하세로 각자, 자,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물결. 주저앉는다, 물결. 그렇지. 자, 이렇게 했죠. 주저앉는다. 우리는 뭐라고 쓸까? 질문 던질게. 극복의지야? 아니면 체념이야? 체념. 그 체념으로 봐야지. 그렇지. 거기다 쓰세요. 자, 체념, 절망. 이렇게 적어줘. 체념과 절망이,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던질게. 저기 위에 있는, 자, 봐봐. 우리와 새. 새는 서로 대비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새는 자유의 공간으로 날아갔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체념, 절망. 자, 요게 가장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는 날아가는데 우리는 날아가지 못하죠. 자, 밑에 우리가 마무리 볼게요. 자, 주제 봅니다.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자, 1번 냉소. 자, 냉소가 뭐냐면 차갑게 웃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냉소랑 똑같은 말 적어봐. 조소라고 적어보세요. 냉소랑 똑같은 말 조소. 자, 당연히 반어적 표현이고요. 자,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좌절감 밑줄 칩니다. 좌절감. 자, 그럼 질문. 대조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지? 바로, 자, 날아오르는 새와 날아오르지 주저앉는 우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자, 우리와 새. 자, 이게 바로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애국가가 나올 때 배경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자, 이해와 감상 갈게요. 이 시는 1980년대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 속에 나오는 새 떼의 비상을 보며 자기도 이 상황으로부터 떠나고 싶지만 결국 떠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망감 밑줄. 영화가 시작되기 전 관람석에 불이 모두 꺼진 캄캄한 영화관은 바로 암담한 현실 상황을 표현하며, 암담한. 쌤이 아까 여기 적어줬지? 어디일까? 여기다, 그치? 이 암담하다는 것은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암담한. 자, 어두운 현실 상황, 암담한 현실 상황을 표현하며 삼천리 화려광산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하는 관객들은 군사정권, 세목, 맹목적인 삶을 따라야 했던 당시의 민중들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 자, 민중의 한 사람의 화자는 삼천리 화려광산을 떠나 줄지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극장화면의 세대들을 보면서
한 세상 떼어멜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그 같은 소망도 잠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애국가의 끝구절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자리에 앉고 화자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듭니다. 자, 여러분들 몇 번 푸시냐면요.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봐요. 1, 2, 3번. 1, 2, 3번 오늘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1번, 2번, 3번만 풀어봐. 응, 1번 문제 1번이 좀 어려울 거야. 민중을 계몽하려는 지식인인데 여러분들 지식인은 늘 긍정이에요. 그리고 계몽이라는 것은 깨우치다 이런 뜻이야. 깨우치다. 깨우치다. 그러니까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지식인은 아닙니다. 알겠지? 지식인은 아니야. 오, 1번 1번이지. 1번 1번이지. 아이고, 우리 이거 2번 문제 여기 보기에 선생님 다 했었어, 옛날에. 즉, 강요된 애국심이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2번 문제는. 즉, 혹은 자유억압. 됐죠? 억압이거나 강요된 애국심이 아닌 거 골라야죠. 자, 됐어요. 볼게요. 1번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정답 4번이에요. 민방위 훈련은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억압의 어떤 개념, 강요된 애국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근데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건전가요는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 내가 만약에 앨범을 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곡은 나라에서 지정해준 어떤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무조건 불러야 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그리고 아무튼 뭐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노래를 무조건 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가요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이거 억압하는 거. 그래서 4번이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말 보자. 의무적으로. 그럼 뭐야? 강요잖아. 그렇죠? 의무적. 강요. 자, 3번에, 자,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인데, 강요된 애국심, 애국가가 끝났음, 이제 곧 영화가 시작돼, 허구적 이상세계는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우리가 4번입니다. 허구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자, 끼로 낄끼리라고 표현한 이유 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현실에 대한 조소, 이렇게. 현실에 대한 조소.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동그라미 가는 어디냐면요. 주저앉는다예요. 자, 가에 담긴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날아갔으면 이란 시어와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자, 좀 자세히 불러드릴게요. 자, 요 과고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억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억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안타까움과 좌절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